첫째 날 밤 9시 45분. 보름달이었다. 비탈마다 저희들끼리 모여 한 줌씩 피어있는 개망초 꽃들이 환하게 보이는 아름다운 밤이었다. 하지만 박과 김은 둘 다 거의 입질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 원래 달이 밝으면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상식을 주워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건 좀 심한 듯했다. 참 찌가 말뚝이네, 말뚝. 김 감독이 발밑에 담배를 비벼끄며 말했다. 나는 담배를 하나 물고 수면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호수 위에서 잘게 부서지고 있었다. 사방이 환해서 나와 떨어져 앉은 박이 고개를 좀 치켜들고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까지도 잘 보였다. 김 감독은 부지런히 떡밥을 갈아 끼우고 또 끼우고 있었다. 언젠가 우리를 처음 낚시에 데리고 가서 그는 말했다. 말하자면 낚시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면 고기는 와요. 내가 보기에도 그는 기다림에 능숙한 사람이었다. 내가 각색을 해준 일이 있는 90분짜리 영화를 무려 2년 동안 찍어댄 사람이다. 크랭크인만 해놓고 제작자가 갑자기 돈이 없다고 해서 1년. 그 다음엔 주가가 오른 주연 여배우가 개런티가 적은 데다가 대학을 못 다닌 자신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영화라고 연속 펑크를 내는 바람에 1년. 그래서 내가 써준 시나리오의 반도 못 찍은 그 영화를 주가가 오른 주연 여배우의 명성만 믿고 제작자가 개봉해버렸다. 그때 극장 앞에서 그는 몹시 충혈된 눈으로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있었다. 그 시간 이후로 3년이 지났건만 그는 여전히 시나리오를 들고 고치고 또 영화사를 기울거리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관객 동원이 적었던 영화를 찍은 감독을 다시 채용해줄 제작자를 만나기는 어려웠다. 영화판에 잠시 머물러 보았던 나는 그가 무슨 말을 들었을지 짐작이 갔다. 예술? 그거 좋지. 그렇다고 지금 이 판에서 설마 예술하자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겠지? 물론 그가 3년 동안의 공백을 가지게 된 데에는 내 탓도 좀 있었다. 내 소설을 영화화해보겠다고 그는 나를 어떤 영화사 사장 앞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다. 사장이 말했다. 물론 저번에 우리가 영화화했던 그 유명 교수의 밤의 여관은 다르죠. 막말로다가 문장도 안 되는 소설이잖아요. 저도 대학물 먹은 놈인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유명해요. 간판 좌악 붙여놓으면 지나가던 리어카꾼도 알아본다 이겁니다. 물론 선생님 작품이 문학성 뭐 그런 거야 있겠지요. 하지만 작품료가 그 작품의 반밖에 안 되는 건 이해하셔야 해요. 그가 문학성 뭐 그런 거야 하고 말했을 때 나는 일어나서 그 자리를 뛰쳐나오고 싶었다. 당신 작품이 별로 훌륭한 것이 못 된다고 말했으면 뛰쳐나오고 싶다는 충동까지는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김 감독이 연신 담배만 피우면서 초조하게 나를 바라보다가 힘없이 눈을 내리깔았다.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사장의 말을 다 들었다. 방송국에선 더 해요. 이번에 선생님 또래 작가 것은 아마 한 권에 150 받았다죠? 그게 근수로 달아서 판 거지 뭡니까? 우린 적어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운 채로 나는 생각했다. 뭐하러 쓰나? 뭐하러 고치나? 경기라도 들린 것처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또 고치고 또 지우고 다시 써보고 혼자 수유리까지 와서 이 짓을 하고 있나. 그렇게 쓴 걸 들고 가서 돈 몇 푼, 물론 내게는 몇 푼이 아니었지만 더 받아보자고. 그래서 잡지에 연속 펑크를 내는 바람에 밀린 적금도 붓고 빚도 갚아보자고. 정말 그러려고 문학성 뭐 그런 거야. 그런 소리를 듣고 와야 하나? 나는 그런 소리를 듣고도 내 또래의 작가는 자신의 책을 팔았나? 그도 나처럼 생각했겠지. 집으로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쩌면 울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문제는 리얼리즘이 아니라 돈이 되었나 그런가. 물론 작품료가 결정되기도 전에 그 사장은 거대한 액수를 주고 들여온 외화의 흥행 실패로 부도를 내버렸으므로 일은 거기서 끝났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기다린다. 그는 쓰고 또 고친다. 그리고 가끔 밤늦게 우리 집에 전화를 거는 것이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글쎄 여기는 도대체 어딜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고요? 하하, 한마디로 쫓겨났다 이겁니다. 마누라가 애들 피아노 가르쳐서 번 생활비만 축내는데 뭐 잘났다고 큰 소리 치겠습니까? 보십시오, 작가 양반. 저 그냥 벗기는 영화 할랍니다. 그도 아니면 유치한 사랑 이야기라도 찍을랍니다. 아니죠. 요즘은 섹스 코미디가 유행이랍니다. 그거 할랍니다. 두고 보세요. 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그런 작품을 찍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떡밥을 갈고 있는 것이다. 그는 너무 환해서 고기가 잡히지 않는 이 보름밤에 월척이라도 기다리는 것인지 모른다. 그때 갑자기 먼 산 쪽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온 산이 찌렁찌렁 울렸다. 술에 적당히 취한 얼굴로 노래를 흥얼거리던 박과 떡밥을 갈고 있던 김과 그리고 내가 일제히 시선을 하늘에 던졌다. 조명탄이었다. 마치 축포라도 터뜨리는 것처럼 하늘이 환해졌고 불빛들이 부서져서 검은 하늘 위로 천천히 흩어져 내리고 있었다. 우리가 지나쳐 왔던 가까운 군부대에서 포격 훈련을 하는 모양이었다. 다시 조명탄이 터졌다. 그리고 포성. 산은 포성이 한 번 울릴 때마다 포성보다 오래 울었고 산의 울음소리는 절벽이 이어진 강 언저리를 따라 길게 흘러갔다. 김이 낚싯대를 늘어뜨린 채 허탈한 얼굴로 울고 있는 산과 울음소리에 뒤척이는 긴 절벽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혹시 전쟁이 난 건 아닐까요? 박이 자신을 바보 취급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어투로 천천히 그러나 상당히 실제적인 두려움이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김이 피식하고 웃었다. 보기보다 겁이 많으시군요. 훈련이에요. 군대 있을 때 가끔 밤에 포격 훈련 해봐서 알지요. 그래도 박은 안심이 되지 않는 눈치였다. 그렇다면 혹시 잘못해서 이리로 포탄이 날아오는 건 아닐까요? 재수가 없으면 혹시라도. 김이 하하 웃다가 다시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재수가 없으면 무슨 일은 못 당하겠습니까? 그러니 와서 소주나 한잔 합시다.